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한데 오늘도 역시 급박한 녹음 중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2월 방송분은 전부 빠듯하게 녹음과 편집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데 저는 밤에 공연을 보러 나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제가 오늘 밤에 공연을 못 갔다면 팟캐스트 녹음을 제때 끝내지 못해서 못 간 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스케일링 한다고 치과도 갔다 오고 집 정리 때문에 이제 다이소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이 나가는 2월 28일이 엄마 기일이어가지고 다음 주도 아마 주중에 미리 녹음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분량도 좀 짧고 편집도 좀 휘날림으로 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매주 화요일 업로드라는 기본적인 저만의 철칙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대본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매끄럽게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메모장을 켜가지고 이것저것 적다 보니까 이게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회차에 하고 싶었는데 빼먹은 이야기가 생긴다라고 하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다음 방송에서 추가를 해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근황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봐요. 제가 지난번에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가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3월 3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2월 12일에 대구 인디 음악 앨범 아카이빙 전시회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날 그 뮤비를 촬영해주신 감독님도 오셨었거든요. 아마 3월 3일에 뮤비가 공개가 되면 제가 트위터에 또 리트윗을 하겠죠? 그러면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과 히미스타를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최근 대구 인디의 흐름을 좀 잘 모르고 있고 밴드 씬의 사람들도 좀 이렇게 다 바뀌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다 보니까 살짝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이는 인원들을 보니까 진짜로 제가 다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서로 좀 약간 어색했다가 갑자기 본디 계정 있어요? 슬램덩크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MBTI 얘기도 막 나오고 혈액형 얘기도 나오고 트위터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동안이 진짜 너무 웃겼는데 정말 나중에는 하다가 언제까지 스몰 토크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또 빵 터졌어요. 근데 그날 모였던 사람들의 연령대가 그렇게 되게 높지도 않았는데 다 저랑 좀 비슷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컷 좀 웃다 보니까 처음에 그 어색함 그런 것들은 다 좀 사라졌는데 근데 왠지 오늘 보면 또 어색할 것 같은 거야. 어쨌든 뭐 요즘 근황이나 뭐 트렌드, 그다음에 밴드계의 이야기들, 황당한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진짜 많이 듣고 왔어요. 정말 최근 얘기부터 한 20년 전 싸이월드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옛날 얘기는 왜 이렇게 해도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본디라는 게, 그, 새로 나온 메타버스 메신저라고 해가지고, 사실 트위터에 이렇게 본디가 떴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트위터랑, 그 다음에 한줌단 단톡이랑 이런 데에서, 아니, 지인들이 나 빼고 본디를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공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친구도 서로 맺을 수 있고 이런 거라 가지고 저도 이제 어플을 깔고 가입한 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트위터가 막 글쓰기 오류도 나오고 막 알림도 제대로 안 오고 이러니까 트위터가 막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다른 메신저라고 하면 다운은 받아보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찍먹해보는 거지.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냐 했는데 역시나 첫날 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방 꾸미기 다 하고 친구 추가 다 하고
플로팅도 한두 시간 정도 해보고 나니까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일주일은 들락날락거린 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한테 메시지 같은 것도 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확인차 들어갔는데 좀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랑 한줌단 여러분들 그리고 실친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고 그것에 만족. 네, 독일 언니들 청취자 희소식 패러디였습니다. 일단 비욘세 한줌단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본디가 되게 붐이었어가지고 서로 친구를 좀 많이 맺었는데 일단은 본인을 제외하고 친구 등록이 49명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싸이월드처럼 유료화가 된다는 얘기도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방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을 꾸미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다양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실물로 실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현질을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본디가 유료화로 더 많은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한다고 해도 딱히 돈을 들여서까지 쓸 것 같진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본디가 싸이월드 뉴 버전 같은 거다. 뭐 미니룸, 미니미 이런 거를 꾸미고 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싸이월드 세대인 저는 싸이월드랑 본디가 어느 부분이 같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 싸이월드 BGM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까워 죽겠네, 내 SK 포인트. 제가 직접 돈을 쓰진 않았지만 제 통신사 포인트를 엄청 많이 썼다고요. 아까워라. 아, 근데 제가 분명히 근황 얘기를 할 게 진짜 많다. 이거 잘못하면 직장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근황 이야기로 한 회차를 다 채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일주일이 되게 바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렇다면 저의 모든 일상이 다 녹아있는 트위터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트위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지 트위터 계정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이디 똑같습니다. HEEMISTAR 히미스타 똑같고요. 그 인장은 트친분께서 선물을 해주신 건데 제가 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딸기 크로아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헤더 이미지는 네, 제가 이제 송은이, 김숙 언니들을 좋아하는 땡땡이다 보니까 언니들 사진을 기분에 따라서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트위터에서 했던 얘기를 방송에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딱히 찾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요즘 내 팟캐스트 루틴이라고 적어놓고 월요일 영혼의 노숙자, 화요일 쉬지 않는 주동아리, 수요일 비밀보장, 목요일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금요일 비욘세, 밥할 때 닥덕후. 닥덕후는 지금 틈만 나면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닥덕후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한 번 들을 때 한 편을 온전히 다 듣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밥할 때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나 청소나 집 정리할 때 이럴 때는 다른 팟캐스트들은 지금 그래도 거의 리얼타임으로 따라가고 있어서 괜찮은데 닥덕후만 조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닥덕후는 사실 틈만 나면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닥덕후 진행하시는 준언니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 제 혈육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준언니의 그 덕질 바운더리가 너무 넓으셔가지고 저 같은 이런 아주 미세한 오타쿠는 저 좀 덕질 좀 해봤어요 라는 말을 건네기도 좀 무한한 정도로 아주 바운더리가 넓으셔서 제가 닥덕후를 들으면서 다시 한국 성우들 덕질을 시작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BL을 안 보는데 제 지인 중에 BL을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닥덕후를 영업을 좀 했습니다. 뭐 영업이 먹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흥미는 가지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노래방 가고 싶은데 노래방 못 갔다는 얘기. 아니네, 이게 노래방을 가고 싶다가 아니라 노래방을 갖고 싶다라고 적어놨어요. 내 노래방을 가지고 싶다. 원래 제가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을 때는 엄마하고 협의된 내용이 2층에다가 노래방 기계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이 집에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저밖에 없거든요.
저희 친언니는 노래를 잘하는데 남들 앞에서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외향형 인간인데 저희 언니는 내향형 인간이어가지고 그냥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필라테스를 또 꾸준히 되게 월수금 가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는 예약이 너무 빨리 마감되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되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수요일, 금요일을 열심히 달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평소보다 근육통이 더 심하다. 겨드랑이가 찢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직장 이야기도 하나 적혀 있는데 뭐 약간 맛배기 정도로 지금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에서 이제 근무복을 반드시 착용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한테는 근무복이 지급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이즈를 뭘 입겠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평소에 사실 옷 입을 때도 기본 X라지부터 입기 때문에 근무복도 X라지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X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관리자가 네가 무슨 X라지냐 라지 입어도 충분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나중에 갖다 준 거 보니까 라지였어. 근데 제가 평소에 입는 게 X라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입고 있던 반소매 셔츠 위에 그 근무복을 입으니까 밖에 옷이 더 작은 거야. 근데 내가 X라지 달라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결국 뭐 바꿔달라 얘기도 못하게 약간 윽박질러가지고 그냥 라지를 꾸역꾸역 좀 접어서 입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요즘에 슬램덩크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 애니메이션에 대한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트라이건, 바슈 더 스톰피드, 네, 바슈의 짤이 트위터에 올라와서 제가 또 인용 RT를 했네요. 바슈! 막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바슈가 되게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일상은 되게 좀 약간 허술해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자기 본업을 할 때 되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바슈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 이건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트위터에 적은 건데 뭐 특별한 답변은 없어가지고 혹시나 제 팟캐스트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이메일이나 인스타나 이런 걸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 항상 YTN이나 KBS 1TV 뉴스를 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씨 때문에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날씨만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뉴스를 이렇게 틀어놔요. 근데 예전에는 뭐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뭐뭐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YTN이랑 KBS 뉴스랑 왔다 갔다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뉴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뭐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뭐뭐 한 거로 이런 게 뭔가 표준 지침에 들어간 걸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되게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식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가장 최근에 KBS 1TV 뉴스에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언론이나 방송 쪽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왜 뭐뭐 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뭐 한 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트위터 전송 오류 뭐냐 막 이런 거. 트위터가 요새 오류가 많아요. 알림도 제때 안 오고. 그리고 제가 2월 9일쯤에 애호박 네가 드디어 남 앞길을 직접적으로 망치는구나 라고 써놨어요. 애호박 누군지 다 아시죠? 유아인이 지금 프로포폴이랑 그 대마 걸리는 바람에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가 지금 개봉이 불투명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남 앞길을 직접적으로 잘 망치는구나. 유아인 너는 참 해로운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월 9일에 제가 처음으로 본디를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빈 방 안에 그냥 덩그러니 앉아있는 캡처를 올렸어요. 제가 본디 캐릭터를 그러니까 저하고 맞는 스타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충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꾸몄는데 저의 실물을 아는 지인이 보고는 아주 똑같이 닮았다고.
지금 제가 뒷머리 반삭 상태인데 그게 여자 머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머리에 반삭이 있고 앞머리가 좀 이상하길래 그 위에다 고양이를 이렇게 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양이가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라도 고양이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약간 반영을 해봤고요. 그래, 이때 작은 비버님이, 작은 비버 작가님이 자기도 본디 시작했다고 하길래 저 바로 올려가지고 친구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첫 번째 친구가 작은 비버님이 되셨던 아주 영광스러웠던 일이 있었고, 작은 비버님은 지역의 사생활 99에서 광주편, 용도락 편을 맡으신 작가님이십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이 이걸 전달 받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트위터에다가 좋은 말로 할 때 이진송 개간홀로 편집장님은 개간홀로 2호에 실린 천재 천계영 작가님의 1인 가구 자취방 구하기 원고를 내놓으시오 라고 적어놨어요. 네, 천계영 작가님이 개간홀로 2호에 1인 가구 자취방 구하기 원고를 투고를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개간홀로를 몰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개간홀로 2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작가님은 가지고 계시려나?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본디 방을 다 꾸민 다음에 캡처를 올리면서 실제 내가 사는 곳과 사이즈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적어놨어요. 진짜 실제 제가 사는 사이즈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디 계정을 제가 오픈을 하면서 지금 친구가 20명인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놨네 내가. 닥터쿠 듣다가 다시 한국성우 찍먹할까 싶어서 로드 오브 보이스 구독 유튜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가 요새 오류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트위터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타임라인 맨날 오류냄, DM도 오류 낼게, 팔로우 제한 걸 거야 라고 트위터가 말하고 있는데 햄깅이가 응 계속 오류네 그래봤자 끝까지 트위터 하면 그만이야 라고 했어. 네 그게 나야.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해줘야 돼. 그 밴드 아디오스 오디오의 공연 실황 그 영상이 짧게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이 곡이 너무 좋았는지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키보드 치는 호자 씨가 핀치에 What it is to 번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안 듣고 영상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영상을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디오스 오디오의 불씨인 줄도 몰랐던 채였습니다. 아니 진짜 나는 호정이 언니가 진짜로 핀치에 What it is to 번을 부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눌렀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해줘야 돼. 이모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호자 씨한테 이왕 말 꺼낸 김에 진짜로 커버를 좀 해라 라고 제가 트윗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혈육한테 본디 하냐 라고 물었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메타버스 메신저다 뭐 친구 이렇게 맺어가지고 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제 하는 말이 친구도 없는 기 메신저는 무슨 그래서 제가 실제 친구가 없으니까 메타버스 친구라도 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육한테 리얼타임으로 디스를 당했어요. 그래도 저 아파트에 친구 많아요. 한 20명 있다니까. 그 다음에 오르막 상회에 가서 대구 인디 음악 그 전시 했던 거 사진 올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 해가지고 파이팅 해야지 노래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가요계를 보면 여성 가수들 노래에 남자 래퍼들이 피처링 하는 거를 정말 지겹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남자들 노래에 여성이 랩 피처링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드문 일이고 잘 볼 수 없는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지 너무 최고야. 그리고 녹음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제가 분명히 만두를 먹고 시작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이거는 조금 제가 나중에 인디밴드 특집할 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TCN 대구 방송 러브미니 콘서트라고 해서 제가 19, 20살 때 진짜로 많이 갔던 그 인디밴드 라이브 공연 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TCN 아나운서 언니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언니가 뭐 동성로 축제나 이런 거 진행하러 오시면 선물 막 일부러 저 있는 쪽으로 막 던져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았던 그 TCN 대구 방송이라고 찍혀있는 바느질 세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인 가구가 되고 나서 엄청 유용하게 잘 썼는데 그때 그 아나운서분 이름이 또 한 15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지혜 아나운서님이셨나? 어쨌든 굉장히 제가 러브미니 콘서트를 매주 가니까 정말 매주 봤던 아나운서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비욘세님이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가족 여행기 책을 쓰셨는데 그거를 원작으로 해서 최근에 그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방송?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방간의 식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은아랑 그다음에 뭐 방철용이 그러니까 미르랑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그 왜 고은아 씨가 차녀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조금 부끄러운 이모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거지. 우리 식구들도 약간 이렇게 모이면 저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나머지 식구들은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조금 부끄러운 이모를 담당하고 있는 고은아 씨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혼자 고군분투.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그 포스터가 대구 지하철역 게시판에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었고 본디 역시 일주일 지나니까 시들 그리고 제가 드디어 1월 한 달을 꽉 채워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2월 중순에 첫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주휴를 생각을 안 하고 대충 계산을 했더니 주휴가 들어가서 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가부를 받아서 돈을 땡겨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디 방 꾸미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본디가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든지 전부 다 공개하지 않는 걸로 바꿔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딱히 이제 뭐 방 꾸미기도 다 했고 친구도 다 맺어놔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시들시들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제 방 꾸미기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한데 제가 이 작은 방에다가 제 물건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나 이거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 놔줘 이래가지고 주워온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점점 좁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하루를 살아도 좀 인간처럼 살아야겠다 싶어서 일단 당근에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많이 내놨고요. 그리고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좀 눈 질끈 감고 좀 많이 버리면서 조금 부피가 작은 수납장을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방 안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수납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게 조립식이었는데 하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납장을 해체를 하고 그거보다 좀 슬림한 책장, 북케이스를 사서 조립을 해서 한쪽에 다시 세웠다. 그랬더니 아주 미묘하게 공간이 조금 생겼다. 새로 산 수납장에 책만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놓고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반대편에는 나머지 물건들을 그냥 쌓아놔서 아주 똥뚜대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보장이 4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와, 비밀보장의 발전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알아서 캡처를 해가라는 그 감사장이 업로드가 돼가지고 그 감사장 캡처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비욘세닷컴에서 온라인으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가지고 금요일 오후 6시에 이게 오픈이 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6시에 맞춰서 가방 가지고 퇴근을 하면 6시 한 5분 이렇게 되니까 6시 땡 하고 못 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매진이 될까봐 손을 벌벌 떨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사려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다 열려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재빠르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제가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될 때마다 그 계좌에다가 돈을 이렇게 이체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제가 카카오 체크카드에다가 돈을 그 금액만큼 이체를 해놨는데 카드 선택에 카카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이걸 어쩌지 하고 지하철 타고 오다가 에이, 이것도 운명이지.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했는데 안 되면 굿즈랑 나랑 인연이 아닌 거지 뭐 이러면서 약간 그냥 그 한줌단 단톡방에다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 켜가지고 네이버 페이 해가지고 결제를 무사히 완료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저는 금요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배송 정리 같은 걸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저희 한줌단 단톡에서 벌써 그 발송 준비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벌써 송장 번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택배사들이 활동을 안 하는 주말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비욘세님은 아주 철저하게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비욘세님 화이팅 짱. 비욘세 굿즈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비욘세닷컴에서 사연 보내기를 했는데 딱 눌렀는데 뭐가 휘리릭 하고 없어져가지고 막 리셋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또 안 보내진 줄 알고 한 번 더 보내고 그런데 또 안 보내진 줄 알고 이메일로 다시 보내고 제가 정말 그 이번 주 비욘세 사연이 흑역사 특집인데 제가 흑역사 특집에서 흑역사를 만들 것 같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녁에는 비욘세 그 굿즈 산다고 난리를 좀 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살 게 뭔지 정해놨기 때문에 딱히 그 안에 상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피오다 언니가 트위터에다가 상세 내용이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말을 너무 재밌게 써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것도 캡처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누가 캔모아 사진을 올려가지고 나도 캔모아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혹시 저하고 캔모아를 가실 분은 제가 가장 최근에 찾아봤을 때 경주 지점이 대구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제가 차가 있으니까 경주 지점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가기는 너무 피곤하고 지칠 것 같으니까 혹시 저하고 캔모아를 가실 분은 대구 지역분 아니셔도 상관없는데 대구에 오셔야 저랑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캔모아를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시는 분은 저한테 캔모아 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캔모아가 성행했던 그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캔모아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제가 HOT 팬질도 어렸을 때는 돈도 없고 지방인이고 어리고 이래서 못 갔던 게 20대에 터져가지고 막 엄청 팬질을 하러 다녔던 걸 생각하면 캔모아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더 가고 싶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오늘 아침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잇몸에 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물도 많이 마시고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피기가 좀 사라졌는데 어쨌든 제가 첫 스케일링 하러 갔을 때 피가 너무 많이 났던지라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10년을 스케일링 하러 다시 안 갔어요. 치과도 거의 안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스케일링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최근에 제가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양치하고 나면 혀로 안쪽 치아를 이렇게 한번 훑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상하게 뭐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분명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치석이 있는 건 똑같은데 왜 갑자기 지금 막 거슬리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치석이 너무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날짜를 빼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스케일링 언제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밤에 공연을 가기 때문에 아침에는 약간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 첫 시간 9시 반 타임으로 예약을 해서 갔다 왔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았고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사실 저한테 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거 해서 검사를 해보겠냐라고 하길래 순간 여기도 뭔가 과잉 진료 같은 걸 하는 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케일링만 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사진만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하고 사진 찍어서 제 치아 상태를 보여주는데
정말 관리 안 한 거 치고는 괜찮지 않나. 선생님도 저한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랑니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어금니 저 안쪽에 사랑니가 나고 있었고, 그게 혹시 조금 충치가 될 가능성이 보여서, 그거는 조금 여유 있을 때 와서 추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스케일링을 하도 오래 안 했다 보니까 치석이 굳어져서 정말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 해주시는 선생님이 꽤나 애를 먹으셨다. 좀 쌤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친절하신 것 같아가지고, 치아 상태가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하셨긴 하지만, 사진을 보니까 제가 거슬려서, 가끔 시간이 날 때 스케일링이든 아니면은 충치 제거든 조금 검사를 그냥 한번 하러 오기는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웃겼던 거는 제가 되게 산만한 편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못 앉아 있는데, 치과 의자에 이렇게 누우니까 상체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너무 막 산만한 사람인데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있는 건 발가락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가락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스케일링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프시면 왼손 드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아픈 게 아니고 산만해서 움직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아프면 왼손 드세요 하는데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아픈 거 아니고요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꼼지락거리던 발을 갑자기 얼음 해서 안 움직이고 있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발가락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되게 아파하는 줄 알았던 거야. 어쨌든 아파서 꼼지락거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 산만한 사람이다. 생각보다 되게 스케일링 하는데 아픈 느낌은 있어요. 약간 찌르는 느낌은 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쓴 글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방 정리한다고 다이소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책장에 끼워 놓으려고 좀 큰 북앤드를 사러 갔었어요. 거기에 고양이 모양 아주 귀여운 북앤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큰 북앤드를 사러 왔는데 결국은 아주 손바닥보다도 작은 귀여운 고양이 북앤드를 사왔다. 이렇게 오늘의 트위터는 끝이 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나에게 발언권이 생긴다면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3탄! 네,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전화로 한 4시간 통화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는 사람처럼 근황 얘기만 한 40분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쯤 말하고 싶었어. 네, 1탄은 제 지인들이 듣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던 저의 구구절절 이름 이야기. 네, 요 에피소드는 많은 분들이 좀 동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탄은 만화 혼자 입원했습니다. 리뷰를 핑계 삼아서 했던 저의 자궁내막증 수술 후기. 그리고 3탄, 바로 직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1탄, 2탄, 3탄을 정해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콕콕 집어서 1탄, 2탄, 3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 만큼 엄청난 직장을 다녔던 건 아니고요. 제가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희미님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런 데도 다녀봤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다녔던 사업체, 사업장 이야기들을 그냥 줄줄줄 할 거고요. 사실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이야기는 코로나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던 그 시점에 퇴사를 했던 건설회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비슷한 결의 이야기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꼭 남들한테 다 얘기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몇 개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건설회사 말고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기까지 써둔 노트가 또 발견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도 중간중간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이게 듣다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 방송을 듣고 같이 화내주실 분이 계시다면 항상 열려있는 heemistar@gmail.com으로 방송 후기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벌써부터 지금 킹 받는데 일단 신나게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야! 제가 부른 달리기는 SES 버전일까요? 노댄스 버전일까요? 사실 저는 SES 버전이 좀 익숙하긴 한데 제가 또 마왕을 좋아했고 고스트 스테이션, 고스 식구로서 노댄스 버전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윤상님 보컬이 너무 메가리가 없다. 제가 부르는 달리기는 약간 SES 버전이라기에는 너무 좀 보컬이 약하고 노댄스 버전이라기에는 너무 나만의 쪼가 있다. 그냥 히미스타 버전입니다. 제가 SS 노래를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긴 하는데 달리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샤랄라 좋아했어요. Say I love you, come back to me. 외로움 속에서 울지 않을래. 떠나지. 네. 제가 사실 그 SES 버전 달리기는 되게 밝고 약간 좀 상큼하고 희망찬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약간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우리 사이에서 좀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 그 노댄스 버전 달리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저는 어땠냐면 약간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쉰다는 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노댄스의 달리기를 처음 들었던 게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제가 그 유서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때의 히미스타 정말 참 어두웠다. 또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또 은근슬쩍 이렇게 적당히 이 직장 이야기에다가 달리기를 좀 섞어서 끼워 맞춰봤는데 제가 남들처럼 막 한 직장에서 10년 다녔어요. 이런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잠깐 너무 많은 사업체를 경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억도 다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찾아봤어요. 일단 제가 사회보험이 들어간 곳들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다 뜨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업장명은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조금씩 바꿔서 말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 분야의 카테고리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뭐 지점이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다 라고 하면 그냥 어느 지점인지만 말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정보로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를 해봤어요. 근데 총 가입 기간은 78개월로 되어 있는데 총 납부 내역은 7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가 1개월이 15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저는 내라는 거 다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저를 고용했던 사업장에서 실수가 됐던 고의가 됐던 1개월을 납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게 198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조회를 딱 눌렀더니 제 기록은 2010년 8월부터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을 넣은 가장 첫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구미에 있는 전선업체예요. 여기가 진짜 좋긴 좋았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 계속 다니고 싶었거든요. 20대에 처음으로 직장이라고 들어가기도 했었고 여기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복리후생도 되게 좋고 막 생일 때마다 기프티 막 30만 원짜리 카드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살기 좋았는데 사실 제가 좀 업무가 과한 건 있었어요. 첫 사회생활인데 업무량이 너무 좀 과해서 퇴근 시간을 좀 못 지키고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일단 대기업이다 보니까 체계가 잡혀 있고 저의 직속 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부장님이자 이 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 성함이 생각이 나는데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성 팀장님이 굉장히 제가 일을 잘 몰라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막 연락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나 하고 엄청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회사를 그러니까 첫 직장을 힘들지 않게 좀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자궁내막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통보를 할 겨를도 없이 서울에 수술을 하러 가는 바람에 제 물건도 다 못 챙기고 그러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회사에서 저한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연락이 와서 내가 한 달 정도는 병가를 내줄 수 있으니 수술하고 조금 쉬다가 한 달 후에 복귀를 하는 건 어떻냐 라고까지 제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여기서. 20대 중반이어서 엄청 혈기가 왕성했던 것도 있겠지만 서로 일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물론 진상들도 몇 명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팀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를 보는 사무원이었는데, 제가 전표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무팀에 이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무팀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던 재무팀 언니가 계셨는데, 그 언니도 사실 이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모르고 함부로 이제 남의 이름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 언니 덕분에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도 일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씨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얘기하면 본인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그때 그 전선회사 재무팀에서 왼손 마우스를 쓰셨던 사씨성을 가진 언니 너무 감사하고, 언니 덕분에 제가 되게 힘든데 재밌게 일할 수 있었어요. 이 사업장에서는 제가 1년 반 정도로 일을 했는데, 사실 2년을 채우면 파견에서 촉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파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반 정도 만에 수술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퇴사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속 남아있지를 못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아프지 않았다면 이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한 달 병가를 줄 테니까 복귀하는 건 어때? 라고 하셨을 때 제가 거절을 했던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역시나 사람 때문이었는데, 일이 힘들고 이런 거보다 사람 때문에 그 퇴사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저를 되게, 본인은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괴롭힘은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배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일단 직급은 저희 다 똑같은 그냥 사무원이었고, 뭔가 회사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좀 약간 그런 소식이 좀 느리단 말이에요. 그날도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저한테 어디로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 있으면 엄청 시끄럽고 막 오도방정 떨고 이러는데,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좀 다들 좀 비웃으실 테지만, 어쨌든 제가 회사에서는 굉장히 말수도 좋고 먼저 막 이렇게 싹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를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죄송한데 제가 회복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고 해서 한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퇴사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다른 분들한테, 저한테 잘해주셨던 분들, 저한테 응원해주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미안했어. 근데 정말 저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를 지금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못 견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직장에서 굉장히 좀 말도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약간 괴롭힘의 타겟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첫 연금 납부를 했던 직장은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제가 단순히 아팠던 것보다도 괴롭히는 사람까지 있었던 거까지 합해서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바로 뒤에 또 연금 가입을 한 업체 이름을 보니까
여기도 구미에 있는 회사고 제가 원래 다녔던 그 전선 회사하고 근처에 있어요. 여기는 PDP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구미에 공단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한 방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단이어서 여기는 2년 계약을 해서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파견 계약이라는 거에 되게 맞들려가지고 제가 좀 직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정규직 좋죠. 정규직 되게 편하고 좋은데 뭔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되게 불안 요소인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하고 2년이 끝나면 퇴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 근무의 정규직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프로젝트식으로 진행이 돼서 언젠가는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차녀 회차에서 그냥 농담 삼아서 아니 내 능력을 키워줬으면 내가 연예인이라도 됐을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TV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어떤 뭐 방송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수라서 노래를 하거나 뭐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그거를 무사히 끝내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지금의 목표가 뭐 노래 한 곡을 잘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있으면 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다 일반 사무를 보다 보니까 해도 끝이 안 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또 빨리 지치기도 했고 분명히 이게 월마다의 루틴이 있기는 한데 너무 똑같은 일을 매달 하는 게 끝이 없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업장 이름을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다닌 어떤 대학에 딸려있는 식품 공장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식품 공장에서 나오는 음료를 되게 강제적으로 많이 마셨어요. 맛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면접에 약간 되게 지원 동기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음료를 꾸준히 마시면서 되게 맛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하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해서 그게 약간 어필이 됐는지 제가 뽑힌 거예요. 여러 명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약간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게 제가 그만두게 된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제가 이유 한 가지 가지고 퇴사를 하진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엉켰을 때 퇴사를 결심을 하는데 여기도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희한하죠.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 가나 있는데 그게 타겟이 계속 내가 된다는 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식품 공장이고 음료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제때제때 유통기한 안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가 되잖아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가 추석쯤이었는데 갑자기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 직함들이, 직급들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원급은 한 박스를 무조건 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상품을 사가는 걸로. 그리고 주임은 2박스를 사야 돼. 그다음에 뭐 대리는 3박스를 사야 되고 과장은 4박스를 사야 되고 차장은 5박스를 사야 되고 부장은 6박스를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한 박스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박스가 10,000원, 20,000원짜리가 아니어서 11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장까지 올라가니까 66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불만은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대표한테 가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따지질 않는 거예요. 뒤에서는 욕을 그렇게 해놓고는 대표가 이거 다 봤지라고 하니까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근데 나는 그런데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를 뽑은 부장한테 면담 요청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내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인 즉슨 이 음료를 강제 구매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내 누구누구가 나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고, 제가 어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늘 항상 피드백이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너무 일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수술하고 나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 조용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나는 아닌 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강제 구매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사내 괴롭힘이 있는 것도 문제여서 나는 건강이 더 악화되었으므로 여기를 퇴사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고 퇴사를 했었어요. 그게 2014년이네요. 근데 제가 아까 참 전선회사 얘기할 때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전선회사 들어갈 때 또 면접을 어떻게 봤냐 하면, 면접장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가 대기업이기도 하고 일반 사무 직종이라서 정말 지원자가 많았는데, 저는 이미 그때 26, 27? 뭐 하여튼 나이가 적지 않았고, 저 말고 다른 인원들은 전부 다 막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어. 한 5명씩 앉혀가지고 단체 면접을 보는데, 제가 지원했던 그 자리에 TO가 일본어 때문에 난 거였거든요. 기획팀이고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 전표에 일본인 기술위원님의 전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일본어 시험 치고 되게 한껏 어깨가 뽕이 올라가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제가 먼저 여기다가 연락을 한 건 아니고 그 파견 업체에서 저한테 일본어도 할 줄 아시고 사무 능력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면접을 다 준비를 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어쩌저쩌 하면서 막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면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저 차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김희미 씨는 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라고 하길래 저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사람들 오 말 잘하네 이러고 듣고 있다가, 저는 다른 거는 없고 일단 전화가 와서 파견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오게 됐는데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엄마도 젊었을 적에 이 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회사라고 하셔가지고 엄마 말을 믿고 네, 면접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면접관들이 다 웃었어. 그러니까 면접인데 너무 그냥 그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하듯이 저희 엄마가 좋다던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면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면접을 보러 가면서 단 한 번도 면접 준비를 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팟캐스트도 제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면접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봐가지고 정말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인 인사, 자기소개 같은 거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어 TO로 들어온 거니까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들도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면접관 중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딱 한 명, 그분이 한국말로 면접 볼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일본어를 좀 물어볼게요 라고 하고 말을 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총무팀 대리님이셨고 그분도 일본어를 조금 하셔가지고 일본어 스터디를 구미에서 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일본어 스터디를 조금 하고 있었어가지고 일본어를 잘해서라기보다 한국말처럼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다른 분들 분명히 이렇게 자기소개 준비해 오신 것처럼 일본어 소개도 다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나는 정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와, 여기서 진짜 나의 밑바닥을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대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야 난데스까? 뭐 요 정도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있던 분이 산포데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기본 단어잖아요. 산책. 산포데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일본어 스터디에서 했던 버릇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타시모 데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고. 미쳐지 진짜.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뭐라고 짓거리는지도 몰라요. 그냥 뵙고 나서 아차 싶은 거야. 남 면접하는데 내가 끼어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앞에 분들은 사실 일본어를 할 줄은 아는데 문법이나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식으로 일본어를 하신 분들이셨고 저하고 제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카이와가 가능한,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회화가 가능한 사람은 5명 중에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3명이 되게 삼포데스 하고 되게 얌전히 앉아있는데 나하고 내 옆에 앉아있던 분만 약간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거야.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번, 2번 지나가고 3번 제 차례 왔는데 앞에 분들한테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때 질문도 생각도 안 나네? 약간 되게 어려운 거.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정말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일본어를 다 꺼낸 것 같아요.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회사 되게 좋네요. 약간 이런 느낌을 일본어로 계속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내 옆에 있던 4번 분한테 취미가 뭐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단순히 삼포데스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자기 취미를 정말 일본어로 이렇게 설명을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둘만 신나가지고 쿵찍박찍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진짜로 일본어 스터디에서 대충 어깨 너머로 배운 일본어만 하고 이분은 정말로 일본에서 살다 오신 것 같은 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운전하고 다닐 때였어가지고 내 떨어졌네 하고 집에 이제 도착해서 차 이제 문 잠그고 딱 내렸는데 그 파견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희미 씨가 됐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되고 올 때 뭐 신분증이랑 뭐 챙겨오세요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에 뛰쳐들어와서 엄마 나 됐대 막 이러고 그렇게 다니게 됐었던 직장인데 아파서 그만두게 되니 너무 안타까웠다. 분명히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제가 다른 회차 때 녹음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 추가로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국민연금 납부했던 사업체가 여기도 전선 만드는 데였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에 선이라고 돼 있었어. 그래서 여기 2달 다녔어요. 2달 다녔는데 희한하게 제가 이때쯤에 다녔던 회사들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구미 산업단지에서 삼성도 빠지고 LG도 빠지고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갑자기 철수한다는 얘기들이 되게 심하게 커져가지고 약간 그런 큰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줄줄이 좀 약간 문을 닫는 도산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이때 제가 그 식품공장 그만두고 집에서 놀다가 국비로 회계 수업을 들어가지고 회계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여기를 격리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일단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대표랑 부장이랑 격리 직원 이렇게 3명밖에 없었고 그 격리 직원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제가 뽑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사무보조 업무만 하다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돈을 만지는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전임자가 저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실무가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저한테 업무를 알려주고 있는 전임자는 세무 자격증도 있고 세법까지 공부를 해서 엄청 진짜 그냥 회계는 눈 감고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가르치려니 답답해 죽는 거지. 근데 또 저는 나름대로 일단 할 거면 잘하자는 생각으로 엄청 메모도 많이 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 마감할 때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어려운 거는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그때 한창 좀 지진이 많이 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살면서 지진이라는 거를 겪어본 적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서 이제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책상이 흔들리고 너무 무서웠어. 그때 막 태풍도 불고 이랬어가지고 엄청 무서워서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대표한테 결제를 올리러 대표 자리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 자리 뒤에 벽걸이 달력이 이렇게 긴 게 걸려 있었는데, 약간 아까 났던 지진 때문인지 벽걸이 달력이 약간 삐뚤게 움직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연찮게 이렇게 딱 보게 됐는데, 벽이 갈라져 있는 거야. 와, 근데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연재해,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진을 느꼈을 때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렇게 벽이 갈라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를 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엄청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한 거예요. 일도 하다 보면 늘 것 같고 밥도 되게 맛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늘 항상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죽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의 한마디가 되게 카운터 펀치였어요. 저하고 대표하고 단 둘이 그 사무실 안에 있었거든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영업직이어가지고 사무실에 있을 일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거의 대표랑 저랑 둘이 있거나 대표가 나가면 저 혼자 있거나 이랬는데 갑자기 대표가 뜬금없이 저한테 희미 씨 부모님 뭐 하신다 그랬지? 이러는 거야. 그때 아빠가 허리 수술 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고 엄마는 항암 치료 때문에 아마 서울 가 있었을 때였지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숨길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지금 아파가지고 항암 치료하러 다니고 계시고 아빠는 허리 수술해가지고 집에 계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대표가 썩소를 탁 지으면서 집에 계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내가 진짜 그때 그 말투를 따라할 수가 없는데 진짜 너무 사람을 깔보는 그런 말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엄마가 항암 치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게다가 우리 집의 최대의 짐덩어리 아빠가 수술을 해서 일도 못 가고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 너무 빡쳐가지고 뭐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대표님 저 여기 회사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가 마감 때였어가지고 마감을 깨끗하게 착 해가지고 결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렇게 비웃는 말을 해놓고는 갑자기 내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일을 또 깔끔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만두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는 이미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고 대표님도 본인의 언행을 좀 돌아보시라면서 나 이제 그만둘 건데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하고 결정을 했고 제 후임을 이제 뽑는데 저는 저 같은 초짜 뽑아가지고 또 여기에서 힘들까봐 세무까지 다 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까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만뒀는데 웃기게도 그분을 다른 회사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진짜 웃기지. 어쨌든 그래서 이 선 회사도 그렇게 짧은 기간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제가 회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시간 반 정도로 혼자 녹음을 했는데 저 지금 너무 옷을 입으면 덥고 옷을 벗으면 추운 이상한 지금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이쯤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안내 멘트가 따로 없이 그냥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번 주는 여기서 끊고 다음 주 화요일에 직장 이야기 2부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녕! 너무 뜬금없나?